So right now, all you do is you click a button. The vehicle speed line with a little reduction at the end. Minimal reduction, right. We see that the brakes are not on for the first half of this recording, slightly over half of this recording. Correct, they were off, and then they come on. That basically just means the driver's foot gets on the pedal. It doesn't tell us how much of the braking, it just shows us that the brakes are applied. But still, it wasn't enough to even reduce the speed of the car. Correct, correct. So, EDR의 자료 구성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볼게요. EDR의 기본 운행 정보가 15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15가지 항목, 여기에서 말하는 15가지 항목은 이 법제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반드시 기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의무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요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아까 EDR 자체가 이 자동차 제작사에서 이 판매할 때 반드시 장착해야 되느냐라고 본다면 장착 반드시 의무는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얘기죠. 네. 장착하는 거는 이 제작사 내지는 이 수입 그 판매사에서 이제 임의적으로 그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인데, 다만 이제 만약에 이 장착해서 판매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EDR 자체는 반드시 이 운행 기록 정보 15가지 항목, 여기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15가지 항목은 반드시 이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그 외국에서 예를 들어 갖고 이 어떤 자동차가 있는데 이 정보들을 이제 기록하는 정보들이 뭐 이 회사마다 다 틀릴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A라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게 판매하고 싶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요구하는 15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한두 가지가 미흡하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판매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예, 바꿔 말하면. 아니면 그거를 탈거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탈거했을 때는 이 소비자들이 어떻게 보면 선택하지 않으니까 우리나라에 맞춰서 만약에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근데 사실 그럴 뭐 특별한 이유는 그럴 가능성은 없는 게, 판매가 안 되고 뭐 그럴 가능성은 없는 게, 이 15개 항목은 전 세계 어디 가나 다 공통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다음에 참고적으로 지금 앞으로 이 전기 자동차와 그다음에 자율주행차들이 이제 대세가 될 텐데, 이 전기 자동차 입장에서는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내용들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어떤 이 법제화 됐다 그래서 반드시 이 법제화된 내용들이 향후 뭐 계속 안 바뀌고 갈 거냐, 그렇지는 않다. 그러니까 그 수시로 바뀔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게 됐다. 내년 가서는 뭐가 또 이 보완되거나 아니면 뭐가 또 이 바뀌거나 충분히 그럴 이 수정사항이 있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진행 방향 속도 변화 누계가 자, 다음 항목 중 짧은 시간, 그러니까 0초에서 0.25초까지 그다음에 0초부터 사고 종료 시점 플러스 0.03초까지는 초당 100회를 기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자, 요런 이 초당 100회로 해서 이런 기록들이, 속도 변화 기록들이 돼 있어야 된다. 0초에서 0.25초. 여기서 0초라는 건 이 사고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고 시점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하고 사실 관련되냐면 이 항목이 그러니까 에어백과 맞물려요. 그죠? 에어백이 충돌하고 나서 충돌 감지해서 빵 터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충돌하고 나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에어백이 터져줘야 되는데 에어백이 안 터져졌다. 근데 얘는 이게 기록이 돼 있어요. 속도 변화가. 근데 에어백이 안 터져졌다 그러면 이제 에어백 자체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차량적인 어떤 또 다른 문제, 뭐 결함이 됐든 아니면 왜 에어백이 안 터져졌는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과정을 점검할 수 있는, 그죠? 네,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진행 방향 최대 속도 변화값, 이것도 마찬가지 다음 항목 중 이 두 가지 항목이 있는데 짧은 시간에서 아까하고 똑같아요, 그죠? 이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진행 방향 속도 변화값과 최대 속도 변화값 시간 뭐 이거 마찬가지인데, 요거 관련해서는 0초부터 0.03초, 그다음에 0.0 그러니까 0초부터 사고 종료 시점 플러스해서 0.03초까지, 그죠? 네, 0초부터 0.3초하고 0초부터 사고 종료 시점 003초 전까지
그 기록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이건 이제 그 단일값이죠. 어떻게 보면 단일값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속도 변화값하고 속도 변화값 시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 꽝 충돌했을 때 이 값이 저장돼야 된다. 초당 뭐 몇 회 이런 건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기본 항목 이 진행 방향 속도 변화 2개, 진행 방향 최대 속도 변화값, 최대 속도 변화값 시간. 여기에 이제 1, 2, 3번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속도가 있죠.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5초라는 건 이 사고 5초 전, 0초가 사고이고요. 0초에서 플러스로 넘어가는 건 사고 이후 시간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5초라는 건 사고 전 5초, 5초부터 이렇게 간다. 근데 이때는 0.5초 단위다. 1초에 그러니까 2회, 초당 기록 횟수는 2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따가 이제 우리가 이 사고 실제 EDR 정보를 이렇게 쭉 추출한 걸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0.5초 단위로 기록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엔진 그 스로틀 밸브 열림량, 그다음에 또는 가속 페달 변이량 이것도 반드시 그 기록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 0.5초 전, 아니 그러니까 그 5초 전부터 0.5초가 아니라 5초 전부터 이 그 사고 시까지, 그죠? 2초, 그러니까 2의 간격, 그러니까 0.5초 간격으로 초당 기록은 2의 간격으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 이제 이 그 바뀔 수 있는 엔진 스로틀 밸브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내연기관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스로틀 밸브 자체가 없잖아요, 엔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죠? 내연기관에 이게 해당되는 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가속 페달 변이량 같은 경우는 뭐 이 그 전기차에서도 계속 유지는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있는데 현재는 저 엔진 스로틀 밸브 같은 경우는 전기 자동차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동 페달 작동 여부 이것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5초에서 0초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이것도 조건은 같다. 초당 기록 횟수는 이 0.5초 단위, 그러니까 1초에 2에 기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 그 시동 장치, 원동기 장치 작동 위치 누적 횟수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요거는 그 이제 그 우리가 시동이 요즘은 저 버튼으로도 많이 돼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이게 그 키를 꽂아서 키를 돌리는 거잖아요. 키 돌릴 때 위치가 있을 텐데 요즘하고 이제 이렇게 본다면 온오프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시동이 걸린 상태의 위치냐 아니면 꺼져 있는 상태의 위치냐 뭐 이런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자, 이게 이제 이 누적 횟수로 그 카운트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 시간, 기록 그 이 시점은 이 사고 1초 전 시점에 기록되고 있고요. 초당 기록 횟수는 당연히 이제 해당은 없겠죠, 그죠? 그다음에 정보 추출 시 시동 장치, 원동기 장치 위치 누적 횟수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요거는 저 정보 추출 시점에서 따져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초당 기록 횟수는 당연히 해당은 없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저 우리가 정보 추출할 때 임의적으로 이 몇 번 추출했느냐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추출하는 시점에서 보면 이게 처음 추출하는 건지 아니면 A 업체가 시도했다가 다시 또 이 다른 데서 또 한 번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이런 것들을 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그 운전석 그 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 당연히 뭐 중요하겠죠, 그죠? 운전띠 이 운전석 그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요거는 이제 사고 발생 1초 전 시점에서 이제 안전띠를 맸다 안 맸다 확인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면 에어백 경고등 점등 여부 이것도 마찬가지 충돌 1초 전 시점.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미리 체크를 하는 거죠, 그죠? 그 사고 발생하기 직전에 어떤 상황이었느냐. 그 운전 그 이 내부 어떤 시스템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운전자의 어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느냐 그거를 체크해 두는 그런 항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다음에 운전석 정면 에어백 전개 시간 이게 어떤 다단 에어백들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다단 에어백들이 전개할 수 있는데 이때는 저 1단계 전개 시간 요것들은 저이그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운전석 정면 에어백 전개 시간 이걸 기록하고 있다. 요거는 저 0초부터 전개 시점까지. 그러니까 왜 그러면 저 에어백은 이 그 사고 시점에서부터 그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고 전에 에어백이 터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0초, 그러니까 사고 시점을 우리가 0초라고 본다면 0초에서부터 저 전개 시점까지
따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조수석 정면 에어백 전개 시간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 다단 에어백은 1단계 전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고 0초부터 전개 시점까지 간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중 사고 횟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에 발생했느냐, 그러니까 이게 연쇄 추돌 형태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이렇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게 다중 사고잖아요, 그죠? 몇 번의 사고들이 발생했는지 체킹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다중 사고 종료 시점에 이게 다 단계 기록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중 사고 간격도 나온다, 시간 간격 몇 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3번의 사고들이 있었다 그러면, 연속해서 사고가 있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사고가 발생했고 그로부터 1초 뒤에 그 다음 2의 사고가 있었고, 또 그로부터 뭐 예를 들어서 2.5초 뒤에 뭐 3번째 사고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한다는 얘기죠, 그죠? 예, 다중사고 기록. 자, 이게 이제 14가지 기본적으로 이렇게 저장되는 거고요. 여기다 플러스 한 가지 더해서 15가지인데, 이 플러스 한 가지는 뭐냐면 1에서 14번 항목까지 항목에 어떤 정상적으로 기록이 완료됐는지 여부를 체크한다는 거죠. 그거는 정상이냐 아니냐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기록 방식은 예 아니요 형태로 체크될 텐데, 저번에 이렇게 해서 15가지 항목들이 기록된다. 바꿔 말하면 실질적으로 차량의 어떤 운행 정보와 관련된 거는 14가지 항목이다라고 보는 거고, 하나는 올바르게 지금 정상적으로 저장이 되고 있는지 체크해주는 그런 항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15가지 이렇게 항목들이 반드시 간다는 거고요. 이 외에도 이 30개 항목의 옵션이 있는데, 이거는 제조사와 차량마다 추가 항목들이 굉장히 천차만별이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네. 요 15가지 항목 외에도 굉장히 많은 항목들이 사실 이 자동차 제작사마다 필요에 의해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사실 하고 있는데, 요 이외의 항목 30개 항목 플러스 뭐 어떤 경우는 45개 항목도 있고 막 그런데,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의무사항은 아니고 제조사마다 차량마다 좀 다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조금 전에 기록하는 것들을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좀 도식화시켜 본 건데요. 도식화시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0초라는 건 사고가 발생한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0초라는 건. 근데 아까 기록에 보면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되는 사항 보면 사고 1초 전, 발생 1초 전에 기록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사고 5초 전에 기록해야 되는 사항이 있다. 5초에서 이제 0초까지 계속 기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어떤 거는 사고 전 1초에서 이렇게 기록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충돌 후에 기록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크게 보면 3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사고 전 5초 전에 기록들은 어떤 거냐? 사고 전 운행 데이터를 하는 거다. 사고 전 운행 데이터를 보기 위한 거다. 이게 해당되는 게 자동차의 속도가 될 테고요, 그죠? 자, 스로틀 밸브 열림량, 이게 당연히 되는 거죠. 스로틀 밸브 열림량하고 사실 가속 페달 궤도량, 열림량하고는 사실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가속 페달을 많이 밟을수록 스로틀 밸브 열림량, 그러니까 공기 유입량 자체가 또 커지니까, 요거는 또 엔진 회전수하고 또 맞물리겠죠? 예. 엔진 회전수하고 맞물린다. 그래서 이게 많이 열렸다, 가속 페달 누른 게 많다, 엔진 회전수가 높다, 이런 식으로 다 같이 움직이겠죠? 예. 그런 형태로 사고 전 데이터들이 이제 이 연관 데이터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 밟았느냐 안 밟았느냐 뭐 이런 정도, 브레이크 스위치의 온오프 상태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핸들 조향 각도 몇 도 정도 틀었느냐, 이건 시간별로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죠? 물론 여기에 브레이크나 이거 다 시간별로 나오는 거지만, 핸들 조향 각도도 나오고, 그 다음에 ABS 작동 여부, 그 다음에 EPS 작동 여부. 자, 이것도 마찬가지 다 사고 전부터 이 사고 순간까지 다 기록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요 정보들은 사고 이후에는 기록되지 않습니까? 예, 기록되지 않죠. 예, 요거는 이 사고 순간까지 0초까지만 기록되는 거다. 그러니까 사고 전 5초에서 0초까지만 기록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고 전 1초에서 0초까지 사고 순간까지 기록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쭉 데이터가 흘러가다가 여기서 사고가 빵 생겼다라고 하면
요로부터 1초 전을 끊는 게 있고 5초 전으로 이게 딱 끊는 게 있어요. 그래서 끊어서 딱 저장시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네,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 시스템 상태 데이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 상태에 해당되는 데이터들이 이 사고 전 1초에서 사고 순간까지 기록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거는 안전벨트 착용 여부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에어백 등 각종 경고 등 점등 상태 이게 기록되어 있고 자동차 전복 경사도 그다음에 시동 횟수 요것들이 기록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충돌 이후에도 있죠. 예, 충돌 후에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꽝 충돌하고 나서 그러니까 에어백에 관련된 거나 아니면 어떤 충격 정도, 가속도, 방향 뭐 이런 것들 관련된 그런 것들의 정보들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진행 방향 속도 변화 두개, 그다음에 측면 방향 속도 변화 두개, 이건 에어백 전개 여부하고 관련된다고 그랬어요, 얘기죠. 그다음에 각 방향 최대 속도 변화 및 시간, 진행 방향 가속도, 그죠? 이 측면 방향 가속도. 사실 보면 속도 변화 두 개에서도 이제 가속도가 다 관련되는데 다 그런 내용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동차 전복 경사도, 그다음에 에어백 전기 시간 이런 것들이 충돌 후에 데이터로서 기록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EDR 기록의 유형들 이렇게 보면 전방 충돌에 대한 기록들이 기록되고요. 그다음에 후방 충돌도 되겠죠. 우리가 추돌이라고 말하는 후방 충돌도 있고요. 측면 충돌도 있고, 그다음에 전복도 있고. 자, 그래서 이 전후방 측면 전복 다 해당이 된다, 기록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싱글 이벤트는 한 개의 사고 데이터를 기록하는 거고요. 멀티 이벤트는 두 개 이상의 사고 기록을 기록하는 건데 여기서는 멀티까지 다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죠? 자, 연쇄 다중 충돌의 경우는 5초 이내에 발생한 경우만 멀티 이벤트로 기록된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기록 자체가 꽝 충돌했을 때 5초로 보기 때문에 이 5초 이내 현황만 하겠죠. 그죠? 5초가 넘어가는 그런 것들은 기록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한 건의 사고가 꽝 충돌했어요. 그죠? 발생했는데 예를 들어 10초 뒤에 또 다른 사고가 또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멀티 이벤트로 기록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멀티 이벤트로 기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쇄 다중 충돌은 이제 5초 이내에 발생한 경우만 멀티 이벤트로 기록되고 나머지는 기록되면 이제 독립으로 기록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EDR 기록의 어떤 사고 전 운행 데이터 이 예를 한번 쭉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지만 실제 출력되는 내용 그대로 내용입니다. 이 자체가 이런 형태로 이런 항목으로 실제 기록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뭐 영어로 돼 있지만 실제는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라 그죠? 네, 이런 형태. 여기서 보면 자, -5라고 돼 있는 건 -5라고 돼 있는 건 사고 발생 5초 전. 그죠? 0.5니까 사고 발생 0.5초 전까지 쭉 기록되고 있다.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냐면 이런 내용들. 아까 우리가 앞에서 항목들 나열했었잖아요. 그죠? 예, 1초에 2의 단위, 그러니까 0.5초 단위로 기록되는 항목들 쭉 나열했는데 이런 것들이 기록되고 있다. 그래서 가속 페달 위치 이런 것들 보면 몇 프로 정도 이게 눌렀다, 열려 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그죠? 이 0이다라고 하는 거는 전혀 열리지 않았다는 얘기고 이 수치가 100이다라는 건 페달이 100% 이게 최대 눌렀다는 거죠. 그죠? 악셀레이터를 최대로 눌렀을 때가 100이 되겠죠. 예. 그다음에 브레이크 작동 여부, 온오프라고 그랬죠? 브레이크를 작동했다 안 했다. 오프는 지금 안 했다는 얘기예요. 작동이 안 했다는 얘기고 온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 작동이 됐다는 얘기고요. 예. 그다음에 엔진 RPM 나오죠. 엔진 RPM이 이런 형태로 쭉 해서 그러니까 5초 전에는 이런 형태로 돼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4.5초 이렇게 4초 이렇게. 그래서 이 각 0.5초 단위로 해서 엔진 RPM 수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엔진 RPM이 높다라고 하면 정상보다 평균보다 높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굉장히 가속 중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브레이크나 이런 거를 밟으면 상대적으로 엔진 RPM이 기본 RPM으로 떨어지겠죠. 그죠? 네, 떨어지는 그런 형태. 그래서 우리가 사고 전에 이 운전자가 어떤 운전 행위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그 차량의 어떤 속도에 관한 거죠. 이 속도에 관한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MP의 이치는 마일 퍼 아워 해갖고 마일 퍼 아워로 이렇게 쭉 나온 거고요. 이 킬로미터 퍼 아워는 저기 그 대괄호에 이렇게 묶여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뭐 70km, 70km, 68km 점점 줄고 있다. 이거는 저 어떻게 보면 이 그 브레이크는 작동하지 않았지만 악셀레이터에서 지금 발을 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